안녕하십니까.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윤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5주차 수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명절은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그쵸?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근무를 하신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그죠? 명절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선생님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조금 또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또 제가 또 추석 이제 안부 문자 정도 좀 보내드렸습니다.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좋은 덕담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증후군 다 극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3교시쯤 가면은 또 제가 또 뒤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조금 넣어 왔거든요. 선생님 너무 이제 피곤하시고 하실까봐 그래서 그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볼게요. 자, 계속 우리가 이제 실험 연구가 어떤 설계, 어떠한 설계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목에 그냥 설계 내용이 있습니다. 단일 집단이면 한 개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집단을 고르시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있다면 실험군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 집단, 실험 집단이 하나 있고요. 실험할 집단, 그리고 사전 사후 설계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가 있는 설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은 몇 개? 한 개인. 그래서 보시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실험을 하는 대상자가 아닌 그쵸? 통제되어지는 대조군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조군이 없다. 실험군만 있다. 그리고 처치에 앞서서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그쵸?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사후 검사의 값이 사전 검사의 값에 비하여 더 높다고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치의 결과인지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왜? 대조군이 없으니까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 밝히기가 어렵다. 대조군이 없어서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집단만 있는 이것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실험군과 대조군을 해서 처치가 들어가고 결과를 내게 되는 이런 설계를 많이 사용을 하지 비교군이 없는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설계는 잘 하지 않고 이런 연구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실험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 단일 집단은 아마 하시는 선생님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단일 집단 시계열 설계입니다. 선생님 보시면 시계열 설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쵸? 시계열 뭔가 여러 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좀만 그런가요? 네,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집단 아까 똑같습니다. 한 개의 집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개의 집단 실험 집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사전 사후는 똑같이 합니다. 아까 똑같아요. 그 단위 집단 사전 사후 설계랑 똑같은데 아까 보시면 여기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시계열 설계는 막 4개, 4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쵸? 여러 번 측정하고 또 반복 측정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설계는 사전에 여러 번 측정을 하고요. 중재 후에 다시 반복 측정을 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반복 측정한다.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 중재나 정책 변화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겠죠? 왜냐면 장기 연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시기별로 쭉 계속 반복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연구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장기 연구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단기 연구보다 장기 연구로 가게 되면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탈락률이라는 거는 대상자의 탈락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3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30명을 대상으로 데리고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막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는데도 연구가 안 끝나.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률이 1명 탈락, 2명 탈락 이러다 보면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설계 같은 경우는 장기 연구이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인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장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면은 뭐 계절적 영향인지 그 실험의 결과인지 그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험에 대한 흥미 상실. 그쵸. 걔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성숙. 성숙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성숙 효과라는 거는 여러 번 측정하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잖아요. 예,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성숙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실험 결과인지 그죠? 헷갈리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재라든지 정책 변화 아주 장기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연구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연구에는 시계열 설계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실험 연구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유사 실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예, 이거는 실험 연구 안에 있는 유사 실험 연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험 연구 안에는 그죠? 순수 실험하고 유사 실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수 실험보다는 우리는 유사 실험 연구를 한다라고 했죠. 예, 무작위 추출이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사 실험 연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험 연구를 한다 하면은 순수 실험 연구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유사 실험 연구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겠어요? 그쵸? 순수 실험 연구에 비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용성이 높습니다. 예,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순수 실험 연구 안에서 그 세 가지 조건 뭐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 무작위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높고 실용성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연구 상황에서 연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단점은 순수 실험 연구처럼 강한 인과 추론은 어려울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실험 연구는 그쵸. 순수 실험 연구에 비해서는 아주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연구의 유사 실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지요? 네, 비실험 연구 설계입니다. 자, 비실험 연구 설계는 말 그대로 간호 연구는 뭐 모든 이제 교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제목을 보시면 답이 다 대충 나옵니다. 실험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어떤 걸 하겠다?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하는 연구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거는 실험 연구를 하지 않는다 하시면 대부분 조사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자, 비실험 연구는 독립 변수의 조작 없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포함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연구는 비실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호학에서는 실험 연구보다는 조사 연구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조작 없죠. 조작 없이 이거는 중재 없이, 그죠? 우리 실험 연구는 중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떠한 뭔가를 해주는 것. 그래서 저 같은 제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실습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중재로 사용을 했었죠. 그것처럼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조작 없는 중재가 없는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설문해서 뽑아내는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비실험 연구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조사 연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조사 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 속의 여러 변수들을 대상으로 개별 변수들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의된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수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면 모집단 이게 뭘까요? 그쵸? 모집단은 엄마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면 왠지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체 집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모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큽니다. 엄마 집단이니까. 그래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네, 모집단 안에서 계속 깎아요. 네, 대표성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깎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모집단 안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데리고, 그죠? 표본이 연구 또 대상자겠죠. 그 연구 대상자 표본을 데리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건 예시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러한 연구자가 전통시장 근로 여성의 건강 상태와 이들의 보건의료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술적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구 대상자는 전통시장 근로 여성 500명이었으며, 그죠? 500명이었답니다. 그죠? 이거는 모집단일 수도 있고 표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 대상자입니다. 표본이겠죠, 그쵸? 표본을 추출한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노점 상인의 작업 환경과 건강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건강 상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문간 서비스 요구도는 건강관리실이나 그쵸? 시장 내에 위치한 건강관리실 이런 곳에 서비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걸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죠. 그 말은 어떠한 중재가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쭉 조사 연구를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설문지를 가지고 500명에게 설문지를 주고 건강 상태하고 요구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사 연구가 되는 것이겠죠. 목 상태가 그쪽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막 계속 잠겨요. 자, 그 다음에는 상관성 연구입니다. 아까는 조사 연구였고요. 자, 이번에는 상관성 연구입니다. 상관성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의 관계를 예측하거나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 연구자가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자, 보건간호사가 그쵸, 모집단 아니면 뭐였어요? 표본이겠죠. 이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대상으로 보건소에
간호조직 문화와 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셀프 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조직 문화는 셀프 리더십과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간호조직 문화와 업무성과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관계를 보는 거예요. 상관성. 그죠? 관계를 보는 건데 관계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였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감소하였거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상관성을 보였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둘 다 양의 상관성을 보인 이것은 상관성 연구입니다. 그죠?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발견하는 연구. 이러한 연구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논문을 찾으실 때 이제 이러한 주제, 이러한 연구들이면 아, 상관성 연구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법론적 연구라는 게 있어요. 방법론적 연구는 흔히 측정 도구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제가 계속 측정 도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도구는 뭐예요? 이꼴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설문지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거치거든요. 설문지를 할 때 먼저 무슨 그 인터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고찰을 하고요. 그리고 타당도 신뢰도를 다 검증하고 나서 설문지 도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자기 효능감하고 상태 불안하고 적응에 대한 도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도구의 원작자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찾으시는 거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문 사이트들 있죠. 저는 리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가 자기 효능감 도구를 이제 찾고 싶잖아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쳐요.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 그 분들의 메일이 있어요. 논문 안에. 그래서 그 메일을 찾아서 그 원작자, 이 도구를 개발한 원작자에게 제가 메일링을 합니다. 제가 이 도구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방법론적 연구인 그래서 측정 도구를 개발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분에게 원작자에게 메일링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설문지를 마구마구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원작자를 꼭 찾아서 선생님들도 연구를 하실 때 꼭 승인을 받으시고 그 설문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예시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우리 연구자는 노인의 삶의 의미 측정 도구를 개발을 방법론적 연구를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 새롭게 개발한 도구는 371명을 대상으로 구성 타당도, 중거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했으며, 그쵸? 그래서 도구를 개발하고 설문지를 개발하고 모든 검증을 다 거쳐서 이러한 도구로 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비실험 연구 안에 들어가는 방법론적 연구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구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점에 따른 분류. 그래서 첫 번째는 전향적 연구입니다. 전향적 연구는 독립 변수를 확인하고, 자, 독립 변수는 늘 뭐였죠? 원인, 그쵸? 원인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 변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뭐였죠? 결과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원인에서 결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루트대로 그냥 전향적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순서로 가는 것이 전향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위험 요인이 흡연이라고 한다면 흡연 여부에 따라서 향후 질병의 발생 여부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찰하여 서술하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흡연이 이게 원인이에요. 그죠? 흡연이 폐암에, 그죠? 폐암 이게 결과겠죠? 폐암의
영향을 미치나? 예, 흡연이 결국에는 폐암을 걸리게 하는가? 하는 그런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리는, 그래서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시간이 흐르게 돼서 결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전향적 연구고요. 자, 그다음 후향적 연구는 뭐겠어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겠죠. 자, 후향적 연구는 관심 있는 현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그래서 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요인들이 그 원인이겠죠. 요인들이 그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했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결과인 콜레라가 발생했다면 콜레라에 이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무엇을 섭취했는지 알아보는 역학적 연구가 대표적인 후향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이미 나왔고 콜레라라는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이미 질병이 발생했고 그러면 콜레라의 원인들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결과에서 원인으로 가는 역학적 연구가 후향적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향적은 그냥 1에서 2로 간다. 후향적은 뭐다? 2에서 1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연구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횡단적 연구입니다. 횡단적 연구는 어떠한 고정된 시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성적과의 관련성을 조사를 할 때 비판적 사고 성향과 성적과 관련성을 조사할 때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성적을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렇죠? 그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공심화, 그죠? 전공심화 선생님들에게 뭐 비판적 성향과 성적과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한 시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 그 관련성을 보는 것이 횡단적인 거고요. 예, 한 시점에서만 본다. 고정된 시점에서. 그 다음에 종단적 연구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같은 대상자를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신입생 때부터 어쨌든 대상자는 똑같은 거죠. 신입생 때부터 조사를 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죠? 조사하는 것이 그죠? 종단적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같죠? 대상은 같은데 계속 그 시점을 달리해서 계속 그죠?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조사하는 것이 종단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전향적 그리고 후향적 설명드렸죠. 자, 전향적은 뭐였죠? 네, 원인에서 결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흡연이 그죠? 폐암으로 가느냐. 그죠? 그러면 전향적은 후향적에 비해서 어떻겠어요? 굉장히 장기화될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죠? 흡연을 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가 장기화가 되겠어요. 근데 후향적 연구는 결과에서 원인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단기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이 최소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짧을 수 있다. 그리고 전향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죠? 연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실험 연구의 장점과 단점 나오네요. 자, 장점은 그 비실험 연구는 실험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연구가 적당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쵸? 실험 연구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좋은 거고
자료 수집 대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 모든 대상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설문지를 대부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굉장히 대단위로 많은 대상자를 데리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 연구에 비해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 제가 또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비웃지 마세요. 예, 우리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죠. 이런 경우에 아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또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사람을 비웃지 말고 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 사람은 실수했으면 또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반성하고 성장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좋은 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조금 쉬시고요. 자,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